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애니제임 에비던스의 최근에 발표된 다파 MI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임상시험 결과 해석에서 클리니컬 엔드포인트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파 MI 연구는 당뇨병이나 심부전이 없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서 다파글리플로진의 효과를 본 연구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에는 심혈관 및 대사 결과의 부작용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약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당뇨병이나 만성 심부전이 없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다파글리플로진 10mg QD를 사용했을 때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당뇨병이나 심부전이 없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서 다파글리플로진 10mg QD를 사용하면 심장 대사 결과의 개선 측면에서 유의한 이점이 있었다라고 포지티브한 결론이 먼저 나오고, 다만 뒤에 심혈관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의 복합 측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다파 MI 연구 결과를 홍보한 신문이나 기사들을 보면 다파 MI 연구 결과에서 다파글리플로진의 좋은 효과가 증명되었다라는 식으로 홍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파 MI 연구를 좀 더 심층적으로 확인해서 과연 심부전이나 당뇨가 없는 MI 환자에서 다파글리플로진을 사용할 만한 것인지 한번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파 MI 연구에서 주목해서 확인해 보아야 될 내용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컴포짓 아웃컴을 봤는데, 컴포짓 아웃컴에서 데스, 심부전 입원, non-fetal MI 이렇게 하드한 엔드포인트를 보기도 했지만은 심방세동 발생, 당뇨 발생 같은 중간 정도의 엔드포인트도 봤고, 뉴욕 하트 어소시에이션 펑셔널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심톰에 대한 내용과 바디웨이트 체인지, 5% 이상의 체중 감소 같은 소프트한 엔드포인트까지 다양한 엔드포인트들을 컴포짓 엔드포인트로 봤다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다파 MI 연구에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63세 비교적 많은 고령은 아닌 63세 환자이면서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나이티드 킹덤 환자가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베이스라인 이젝션 프랙션은 30에서 49 정도였고, 스테미 환자가 70% 이상을 차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본 프라이머리 아웃컴만 보면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컴포짓하게 봤을 때는 다파글리플로진을 10mg QD를 먹었을 때 좀 더 임상적인 이득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엔드포인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심혈관계 약에서 제일 중요한 엔드포인트는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즉 CV데스, non-fetal MI, non-fetal 스트로크만 봤을 때는 다파글리플로진 10mg 복용군에서 메이스 발생이 3.4% 발생했는데 플라시보군에서는 3.6% 발생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메이스 측면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엔드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엔드포인트인 올코즈 데스를 보면 다파글리플로진 복용군이 2% 사망했는데 플라시보군은 1.7% 사망해서 다파글리플로진 복용군이 도리어 올코즈 데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은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CV데스 측면에서도 다파글리플로진 복용군이 1.3%, 플라시보 복용군이 1.2%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은 CV데스 면에서도 다파글리플로진 군에서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컴포짓 아웃컴 면에서 어떻게 포지티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타입 2 DM 발생 면에서 다파글리플로진군에서는 2.1% 발생했지만은 플라시보군에서는 3.9% 발생해서 다파글리플로진 복용군의 효과가 있었고, 새롭게 진단된 심방세동 면에서도 다파글리플로진군 0.8%, 플라시보군 0.9%로 통계적으로 유효하진 않지만은 약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전 입원도 다파글리플로진 복용군 1.3%, 플라시보군 1.6%로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파지티브한 연구 결과들이 한꺼번에 컴포짓 아웃컴으로 묶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아웃컴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체중 감소 면에서는 다파글리플로진군이 평균적으로 플라시보군보다 1.6kg 이상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포짓 아웃컴 면에서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이런 하드한 임상적으로 중요한 아웃컴이 아니라 비교적 소프트한 아웃컴인 당뇨 발생 감소, 심방세동 발생 감소, 신부전 입원 감소, 체중 감소 같은 비교적 소프트한 아웃컴을 가지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는 올코즈 데스가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은 다파글리플로진군에서 좀 더 증가했다는 면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측면이고, 올코즈 하스피탈라이제이션 면에서도 다파글리플로진군이 20.7%, 플라시보군이 18.6%로 하자드 레이션은 1.12로 통계적 유의성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은 뭔가 어큐트 MI군에서는 다파글리플로진이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더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컴포짓 아웃컴을 가지고 평가하는 RCT의 경우에는 컴포짓 아웃컴의 하이라키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파 MI 연구에서는 컴포짓 아웃컴으로 올코즈 데스와 심부전 입원, 넘피탈 MI, 넘피탈 스트로크를 봤는데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하이라키처럼 데스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그 다음으로 넘피탈 MI, 넘피탈 스트로크 같은 질병들이 또 중요성을 가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신부전 입원이나 아니면 심방세동 진단 같은 이런 엔드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타입 2 DM의 새로운 진단이 되겠지만은 사실 제일 소프트한 엔드포인트로는 체중이 5% 이상 감소했는가, 뉴욕 하트 어소시에이션 펑셔널 클래스가 감소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중요성이 다를 수밖에 없고, 중요성의 차이가 극명한 엔드포인트들을 컴포짓하게 하나로 묶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연구의 경우에는 전체 논문의 이런 엔드포인트들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서 과연 이것을 파지티브한 또는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파 하트 페일러에서 제일 우려가 되는 결과는 올코즈 데스가 다파 글리플로진 복용군에서 약간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올코즈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이 다파글리플로진 10mg 복용군에서 좀 더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부작용 면에서도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이 다파글리플로진군이 18.7%, 플라시보군이 17.2%로 앞서 올코즈 데스가 증가하고 올코즈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이 증가한 것과 괴를 같이 해서 어큐트 MI 환자에서 다파글리플로진이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서 환자의 입원을 증가시키거나 사망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한 논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파 MI처럼 이렇게 컴포짓 엔드포인트를 보는 논문들을 읽고 해석하실 때는 컨클루전에 나오는 단편적인 결론만 해석하시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고, 꼭 at outcome,
특히 클리니컬 아웃컴 면에서 하드한 엔드포인트인지 소프트한 엔드포인트인지 꼭 구별해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